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가 모집 전략과 추천 주요 대학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모집 대학이 그래도 꽤 괜찮은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희망을 가져보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슬라이드 파일과 또 그리고 대교협에서 발표한 4가지 정도의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전체 대학 리스트하고 전형 일정하고 전형 방법을 명시해 놓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파일은 대교협 홈페이지에서도 받으실 수 있지만 제가 우리 홈페이지 DCD 빅마우스에도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히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올해 노력하신 것들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다 이제 아시겠고 제가 이제 인생 경험은 짧지만 감히 이제 한 말씀 올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과정상에서 정말 후회 없는 과정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결국 최후에는 가장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서양 운동선수들이 많이 했던 말을 제가 잠깐 인용하자면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만약에 잘 안 됐다고 하신다면 뭔가 하늘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고쳐라. 이 부분은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넘어서라 하는 시련을 여러분들께, 과제를 여러분들께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잘 극복하시면 여러분들이 훗날 정말 100배, 1000배, 만배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실 거고 훗날 이날을 돌아보시면서 술 한잔 딱 하시면서 최고의 안주거리로 삼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한 세부 정보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네, 제가 재생 목록을 다시 만들고 링크를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 댓글창에다가 요 영상 밑에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추가 모집에 대한 세부 정보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힘든 정시 지원 레이스를 잘 거치셨어요. 그걸 거치시면서 가나다군을 세팅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향, 또 어떤 분들은 상향, 적정, 안정, 어떤 분들은 적정, 안정, 이런 식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지원을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성적이 상향인지 어느 대학 정도가 상향인지 적정인지 안정인지 이런 라인들을 대충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학사에서 이제 배터리 칸수를 보시면서 또 이후에 전공 서비스를 보시면서 이런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 성적대에 대해서 좀 객관화가 되셨을 거예요. 애초에 진학사 배터리 칸수가 6칸이었는데 내가 불합격을 했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왜 떨어졌나 생각을 해보셨겠죠. 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안정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학교가 조금 높은 학교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업데이트된 기준 라인을 가지고 추가 모집을 지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정시 지원할 때 그리고 정시 결과가 발표 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내 성적이 대충 어느 정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모 학교, D 학교를 분명히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 밑에 학교가 붙었어. 근데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적은 지금 이 정도 라인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일단은 객관화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올해 왜 이렇게 추가 합격자가 안 빠지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마도 올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한 해 더 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예, 그냥 이제 걸어놓는 그런 용도로 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마음에 들진 않지만 걸쳐놓고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자 자체가 작년이나 뭐 재작년 기준과 완전 다른 양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모집도 제 생각에는 하향 지원이 대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번에서 여러분들 정시 지원 하셨을 때 그리고 정시 결과 발표 나오셨을 때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시 결과 나오기 전 기준이 아니고 정시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객관화하신 그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하향 지원을 하셔야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의 가능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추가 모집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라인은 잡아놓고 내가 이제 꼭 올해 가야 된다고 한다면 네, 라인에서 한두 단계 정도 낮은 대학에 지원을 하시면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한두 개 정도 추가로 지원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예상이 막 항상 맞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라인은 조금 낮지만 올해 이상하게 그 학교에 지원하는 애들이 없거나 겁먹고 다 피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점수가 낮더라도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냥 기준이라는 건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인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게 너무 이제 이 기준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면 한두 단계 정도 높은 어떤 상황이라면 좀 과감하게 지원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돈은 좀 깨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오늘 내로 이걸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추가 모집 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셔야 되고, 그리고 통장에다가 뭐 이제 일부 등록금이나 이런 걸 또 예치하시거나 이런 준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한꺼번에 계좌 이체하려면 이게 굉장히 안 되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쫙 안 들어가면 이제 불합격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분들, 수험생분들은 미리 이제 그런 예치금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의 세부 전형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100% 수능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고 수능 외에 학종 100%도 있고요. 수능과 학종을 섞는 것도 있고요. 수능 학종 면접을 보는 데도 있고요. 수능 학종 실기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 있다? 대치동 빅마우스 카페에 제가 엑셀 파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된다. 엑셀 파일을 보셔서 엑셀 파일을 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시기 힘드니까 키보드 왼쪽에, 우리 학부모님들 컴퓨터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키보드 왼쪽 구석에 보면 CTRL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CTRL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 그거 컨트롤을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F 버튼을 눌러보세요. F 버튼, 엑셀 파일을 연 상태에서 컨트롤을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시고 검지손가락으로 F를 눌러보세요. 즉 엑셀 파일을 여시고 컨트롤과 F를 동시에 누르시면 검색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교를 치시면 그 대학교의 전형이 쫙 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다면 자녀분께 말씀하시면 자녀분은 손쉽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추가 모집에는 농어촌 전형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전형 파일에.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종 100%의 경우에는 올해 수능을 안 본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작년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올해 어떤 대학 추가 모집 대학이 리스트가 떴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정리해 봤어요. 만약에 올해 정말 최선을 다해 봤어. 근데 운이 없어서 탈락했어. 그런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좀 추천해 봅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를 나눠야겠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데 운이 없어서 탈락했어. 이때 내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다. 내년에 한 번 더 정시를 도전해보겠다. 이런 여력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걸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난 도저히 힘이 없어. 이런 친구들은 추가 모집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탈락했고 내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탈락을 했어. 그런 친구들은 뭐 추가 모집에 이제 그냥 뭐 올인하기보다는 내년에 그냥 1회 더 정시를 도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 봅니다. 추천드려 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리스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꽤 괜찮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천대에서 9명을 이제 뽑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모집은 뭐 모집 인원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명씩 이제 뽑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뭐 있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1명, 자연계열 1명, 바이오융합공학 1명 이렇게 있고, 뭐 강남대, 경기대, 그다음 광운대 같은 경우 공대가 좋죠. 특히 이제 건축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광운대 건축공학과 정도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도 이제 괜찮은 학교죠. 국민대. 예, 행정학과나 사회학과, 문과학과들이 있고 소프트웨어나 임산생명이나 나노전자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예능 계열도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도 있죠. 단국대 죽전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예, 대진대도 괜찮아요. 여기가 포천에 있는 학교인데 재단이 나름 빵빵하고 괜찮습니다. 28명을 뽑아요.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되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국대, 예, 굉장히 좋은 학교가 떴습니다. 문예창작과 1명, 경제학과 1명, 국제통상 1명, 미디어 커뮤 1명, 바이오환경 1명, 전기전자 1명 해서 엄청 많죠. 네, 그래서 동국대 정시에 내가 동국대를 아쉽게 떨어졌다.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떨어졌다. 과감하게 동국대 한번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동덕여대도 있고요. 명지대도 괜찮죠. 명지대도 26명이나 뽑아요. 이럴 거면 그냥 추가 합격 때 뽑아주지. 예, 굳이 이걸 추가 모집으로 넘겨서, 그쵸? 어문학부, 인문학부,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예, 꽤 괜찮은 학과들도 많습니다. 살펴보시고, 상명대 서울에 있죠. 요게 이제 경복궁역에 있는, 예, 인서울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경대도 인서울이죠. 네, 서경대. 성북구에 있는 인서울 대학입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도 나름 괜찮습니다. 예, 특히 안경광학과 이런 거는 이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빛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과학과들, 예, 이게 이과대학이다 보니까 이과학과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시립대가 나왔어요. 시립대. 경제학부 2명, 전자전기 컴퓨터 1명, 화학공 1명, 수학과 1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네임드 대학 경우에는 추가 합격 때 아쉽게 좀 비껴간 친구들이 지원하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사실은 이 윗단계 지원했다가 아쉽게 떨어진 친구들이 이런 학교에 하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예, 성결대 뭐 이렇게 있고, 성결대는 뭐 특이하게 좀 음악과가 많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종대도 있습니다. 세종대. 예, 우리 어린이대공원역에 있는 세종대. 예, 학식도 맛있고 제자들도 이제 가서 나름 만족하면서 다녔던 세종대. 예, 참고하시면 되고, 수원대 있습니다. 숙명여대도 나왔어요. 5명이나 나왔습니다. 눈치 게임이 굉장히 심한 우리 숙명대도 5명이나 있고, 숭실대도 14명이나 있어요. 숭실대 특히 AI 융합학부 이런 데 이제 요즘 뜨는 학과이죠. 예, 나름 괜찮습니다. 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뭐 요런 데도 괜찮으니까 살펴보시고, 신경대는 무려 189명이나 뽑네요. 예, 신한대는 6명, 아주대도 괜찮은 학교죠. 4명 뽑습니다. 안양대도 나름 뭐 나쁘지 않은데 36명이나 뽑고, 용인대, 을지대, 인천대, 인하대도 5명 뽑습니다.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차의과학대 약학과 1명 뽑으니까 약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경대, 그다음에 한산기, 그다음에 한성대도 지하철역에 가깝죠. 지하철역이 있고 일단 가깝고, 예, 그런 학교들은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성대도 지금 19명이나 뽑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에리카 관심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협성대 있고 홍익대 서울캠도 15명이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쉽게 떨어졌다 혹은 뭐 윗단계에서 이제 뭐 좀 아쉽다, 아쉽게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소개하지 못한 대학들은 엑셀 파일에 올라와져 있으니 저희 카페 제가 업로드한 추가 모집 자료, 대교협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또 추가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짤막하게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그래서 입시 일정이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수험을 준비하셨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저는 대학생 분들과 그다음에 고3 N수생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식 컨텐츠로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2022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